강력전에 성공해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경험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취재 기자고요. 저는 한대건이고요. 일요일 경만 한대건의 음담 배송 방송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경주리 1700m 제 8경주 출발했습니다. 8경주입니다. 일단 놀고 싶은 맛은 시방 풀문스카이예요. 마방에서는 왜 못 뛰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할 정도로 시방 풀문스카이의 전개적 이점을 노리고 충분히 높아봅니다. 10번을 놓고 5번과 10번. 2위는 10번 나 풀문스카이, 3위는 경주리 1300m 제 8경주 출발했습니다. 8경주입니다. 안쪽에는 이번 황표만은 데뷔할 당시에 하나의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한코타는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리틀보이 플래시가 이제는 완벽하게 회복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8번 놓고 2번, 9번. 9번 나 강화축과 이 모습 보이면서 버벅거리죠. 오래간만에 이 자리에 앉으니까 낯설어요. 2주 만에 지금 앉고 있습니다. 토요일 경마에서 열심히 썰레발을 풀었으니까 지겨워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래서 또다시 썰레발을 푼다는 건 좀 그렇고 경주에 대한 얘기를 우선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뭐 하이라이트 경주라고 할 수 있죠. 코리안 더비가 서울에서 펼쳐집니다. 예전에는 뭐 부산의 마필들이 워낙에 쟁쟁하고 뛰어난 마필들이 많다 보니까 서울에서 뛰는 마필들이 좀 기가 죽어서 많이 졌죠, 부산 마필들에게. 하지만 요즘은 또 판세가 뒤집어져서 서울에 있는 말들이 부산 말들을 정말 까부지고 있습니다. 뭐 마필 수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산이 마필 수급이 조금 딸리고 서울의 마필 수급이 많기 때문에 아마도 그 여파도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요. 잠시 후에 오늘의 하이라이트 경주인 코리안 더비에 대해서도 부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임새는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뭐 52회짜리 그리고 뭐 메인 승부 뭐 이런 것들 잡아드리면서 1경주도 그랬고요. 1경주도 정확하게 제가 10몇 배짜리 잡아드렸었는데 기분이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뭐 잘한 것만 놓고 보면은 나쁘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야, 난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뭐 메인 승부 잡아주고 뭐 1경주 배당 잡아주고 해도 저한테 문자 보내요. 야, 한방 세워, 뭐 한방 주력 때리고 세네방 예상 누구나 못하냐. 너 정도의 예상은 누구나 한다. 맞추지도 못하면서 나한테 문자 보내지 마. 이런 분이 계셨어요, 저한테. 한 4경주가 5경주 때 저한테 문자 보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에 대해서 토요일날 많이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맞춰줘야 돼? 그냥 매 경주 그냥 퍼펙트로 맞춰줄까, 내가? 나도 그러고 싶다, 진짜. 내가 신입이면 나도 그러고 싶어, 진짜. 내가 그렇게 하면 이 자리에 왜 앉아있냐고. 가서 맞고 사고 자빠졌지. 최대한 내가 양아치 소리 안 듣고 여러분들한테 한대건이라는 사람이 고객이니까 여러분들은 저한테는 고객이죠. 그럼 고객들한테 최소한 누가 안 되게 내 할 일 다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평가를 받는 게 제 일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아니 앞에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좀 적중이 나오고 좀 실패한 것도 있고 하다고 해서 자기가 막걸을 안 산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잖아. 막걸 안 샀으니까 나한테 하나도 못 맞췄다고 얘기할 거 아니야. 나는 마번 다 보내줬는데 제가 보내준 마번 다 남아있습니다. 음성도 남아있고요. 근데 자기가 막건 안 사갖고 적중 안 나온 걸 가지고 내가 적중 안 한 것처럼 나한테 문자 보내서 쌍욕하고 네가 무슨 예상가냐 이렇게 그런 개소리라고 자빠졌으니 제가 열이 안 받겠습니까? 그런 거 한번 오면 스트레스 이빠예요. 가뜩이나 뭐 경마가 중간중간에 안 풀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뭐 줄줄 적중한 것도 아니고 뭐 어마어마하게 잘한 경마도 아니야 솔직히 지난주 일요일날 그냥 후반부에 50배짜리 하나 잡아내고 메인 승부 하나 맞췄다는 거 빼고는 솔직히 뭐 까놓고 얘기해서 대단한 건 아니야. 하지만 지난주에 이 코리아 레이스나 검빛 예상가들의 성적을 한번 보라고요. 적중이 나온 예상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그 안에서는 잘한 거예요. 그만큼 경마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드시고 한대건이가 하는 짓거리가 영 자기가 안 맞다고 하시면
안 하시면 돼요, 저랑. 안 보시고 안 하시면 되고. 그리고 내가 그 경주, 그 문자 오고 나서 전화했어. 왜 전화 안 받아? 왜 전화 안 받죠? 제가 두세 번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으시던데. 내가 그 번호 알아. 내가 스팸 처리해 놓을 거야. 내 거 신청 안 해도 돼. 상관없어. 내가 막건 사라고 했을 때 안 사고, 배당 나온 거, 메인 승부 잡은 거 다 개무시하고, 나한테 적중 없다고 그런 개소리 하면, 쌍욕 헤어져. 한대건이 우습게 오지 마십시오. 잘못한 거 있으면, 전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요. 방송에서 맨날 그러잖아. 개나 버릇이 뭐, 더럽게 못 맞췄잖아, 지난주에. 나같이 솔직하게 방송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리고 정보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취재한 거 내가 다 까주는데. 이런 방송 봤어요, 여러분들? 예? 자기가 무슨 정보가 있고 뭐 대단한 거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정작 그 사람들이 취재 들어와요? 뭐 뒷구녕으로 전화해갖고 봤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확 신고해버릴까 보다. 저는 매주 들어가서 솔직하게 물어봐요. 뭐 걔들이 날 깔 수도 있고 뭐 안 까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내가 뭐 거짓말 탐지 갖다 대놓고 걔들한테 물어볼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솔직한 방송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랑 경험하셨다면 한대건이가 얼만큼 정말 여기다 혼신의 힘을 다 쏟으면서 복귀하고 준비하는지 알고 계시고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봐요. 제가 일반경주 풀어드릴 때도 이 일반경주 풀어드리는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제가 얼마나 이 한경주에 투자를 하는지를 아실 거라는 거예요. 그거 몰라서 이렇게 하는 거야, 나한테 지금? 답답합니다, 진짜. 이런 거 보면. 어쨌든 뭐 100명 중에 1명 그랬으면, 그런가 보다 하는 거니까, 그냥 제가 기분이 나빠서 이렇게 지랄 연병을 하나 보다, 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마음에 안 드시면 안 보시면 됩니다. 마음에 안 드시면 신청 안 하셔도 되고요. ARS 문성정보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니까요. 괜히 근데 있는 사실을 없는 것처럼 저를 약 올리지 마십시오. 굉장히 열받습니다. 나도 내일 모레 50이야. 내가 애처럼 보여? 나도 할 말 있으면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을 폄하하거나 무시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잘못했고 내가 잘못한 게 인정할 정도. 내가 백판이 하루 종일 나왔어. 하루 종일 한 경기도 못 봤어. 그럼 욕해. 그럼 내가 뭐라 그럴 것 같아?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조금 더 노력해볼게요. 그럼 내가 뭐라 그러겠어, 거기서. 그잖아. 나는 내 딴은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온 거니까. 저는 한 점 부끄러움 없어요. 단 한 번도 준비 안 하고 이 자리에 앉아본 적 없습니다, 여러분들. 좀 알아주시고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좀 이렇게 현명한 형님, 누님, 동생 이런 좀 한대간의 팬이 되십시오. 그냥 안 보인다고 내가 쟤 만날 일 없다고 손가락질하고 무시하는 건 정말 잘못된 방식입니다. 차라리 대놓고 얘기해요. 내 성적 안 나오면 한대간 이 개새끼 너 믿고 씨 배팅할 때가 다 병신 됐어. 씨, 너 어떡할 거야? 그럼 저한테 하세요. 뭐 어떻게 하겠어 내가? 다음 주에 맞춰줘야지 뭐. 최선을 다해서. 뭐 씨, 뭐 기술 모가지를 끌고 와서라도 뭐 하나 알아갖고 와야지. 뭐 그게 제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오늘까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잘못했을 때는 그런 문자 수긍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추천해드리고 적중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문자 보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전 끝까지 찾아가겠습니다. 전화 한번 받으십시오. 나 물어보게 한번. 자기가 안 사놓고서는 나한테 왜 뭐라 그래? 너 정도 예상은 나도 한다? 그럼 해 그러면. 그럼 네가 맞고 사 그냥 알아서 혼자. 뭐하러 내 거 봐 방송을. 문자 신청하고. 답답하다 진짜. 자 여기까지 하고요. 빨리 출발해 볼게요. 일요일경마. 토요일경마에서 너무 진을 뺐더니 일요일경마 제가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사실 찍고 싶지 않은데 기분 더러워서 뭐 찍어야지. 한 2주 쳤으니까. 승부처예요. 요거 하기 전에 광고 한번 할까? 무통장 문자와 공유권 문자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계시는데 조금만 더 빨리 선청해 주시고요. 무통장 문자 계좌번호는 내가 욕해놓고 내가 광고를 내가 좀 낯간지럽다. 코리아레이스 검빛 그리고 에이스경마 책자에 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060 핸드폰 결제는 060-300-7766이에요. 뭐 알아서 참고하셔서 메모하실 분들은 메모하시고 요 밑에 ARS 광고 나가고 있죠. 예. 제 목소리 듣고 싶은 분들은 ARS로 한 경주씩 청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승부 정주해드릴게요. 2경주, 3경주, 6경주, 8경주, 10경주 5개예요. 5개. 오늘 한 대가 필 받았습니다. 2, 3, 6, 8, 10 자신 있어요. 이렇게 오전장부터 내가 오전장부터 적중을 해서 여러분들의 기쁨을 주든가 아니면 오전장부터 요걸 태바가지로 먹든가 둘 중에 하나 되겠죠. 자신 있으니까 승부처 5개 잡았으니까 2, 3, 6, 8, 10 체크해 놓으셨다가 한대건과 함께 해주십시오. 8경주가 한대건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부상경마는 1경주와 6경주 승부를 해보겠고요. 자, 1월 경마에 직접 만나봤어 코너의 주인공은 김동수 기수입니다. 제가 칭찬하는 게 몇 명 있죠. 유승환, 김동수, 이혁, 윤태혁. 요 기수들은 뭐 윤태혁을 제외하고, 태혁아 미안하다. 너 말 많이 안 타잖아, 어쨌든 간에. 요, 김동수, 유승환, 이혁 기수는, 지금 이혁 기수는 부상으로 좀 떠나가 있지만, 인기권의 마필들을 많이 기승을 하면서 제가 좀 방송에서 많이 언급도 해드렸고 칭찬도 많이 하는 기수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타일도 저하고 맞고 해서 상당히 좀 좋아하는 기수 중에 하나인데요. 그 중에 한 명인 김동수 기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동수 기수가 첫 번째 기승하는 마필 2경주에 출전합니다. 바로 이번 말 루킹굿이에요. 승부처예요. 한대간의 메인 승부처. 우린 근데 까줘. 어떤 미친놈이 자기 장사하는 경주를 까주나? 난 자주 까주죠. 이번 루킹굿. 데뷔전 때 인상적인 걸음. 선입권에 따라가다가 한 발을 딱 쓰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때는 외곽이었어요. 편성이 워낙 약하니까. 더 나가는 모습이긴 했지만은 조금 의심은 했죠. 편성이 워낙 약하니까. 여지 없지 뭐. 1월 12일 날 선입권에 최적 전개를 했음에도, 야, 1300m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걸음이 좀 덜 나왔습니다. 그래서 3착으로, 뭐랄까요. 순위권으로 진입했고, 당시의 진료 기록을 보면 골마경과 파행이 있어요. 그래서 뭐, 당연히 1300이 좀 과부하였다라고 보기에는 700에 대한 여파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 들고요. 자, 3월 30일 날 경주도 마찬가지죠. 인기 1위 마를 팔리고 1200m를 도전하게 됩니다. 이 경주 이후에도 파행이 있어요. 한 10일 정도 파행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 루킹굿이라는 마필이 계속적으로 파행이라는 게 경주 후에 나타나고 있어서 뭔가 베스트의 컨디션은 그 말이 뛰고 나서 아프는 거니까 뭐 사양 관리를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겠죠. 마방에서는. 어쨌든 간에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직전 경쟁 걸어갔습니다. 당시에도 인기 많았었고요.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줬던 마필인데 이번 주에 만나본 김동수 기수는 직접 조교를 담당을 해봤죠. 뭐 기승했던 경험이 없다 보니까 마필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좀 어렵지만 조교 때의 느낌만 놓고 본다면 괜찮답니다. 마필 상태도 좋고 어떤 전력이 좀 회복된 느낌? 그런 느낌도 없잖아 있다고 하니까 이번 경주부터는 뭐 무시 못할 것 같아요. 뭐 당일날도 뭐 인기마가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과정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안다면 좀 더 재밌을 것 같아서 한 달간의 승부처예요. 이경주가. 이번 루킹굿. 저도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이걸 놓고 가겠다라는 말씀까지는 나도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이걸 충만하 놓고 살 생각은 없고요. 다른 마필을 충만하 놓을 생각인데 잠시 후에 한 달간의 본 예상, 이경주 메인 이경주 예상에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데 내용은 괜찮더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만나는 마필은 5경주에 출전해요. 바로 5번마 스위틀리 휴어입니다. 강급이 됐죠. 지금 강급되고 두 번의 경주를 치렀는데 그래도 착수는 와요. 그래서 이 마필이 좀 되는 마필인가라는 생각들을 하겠는데 보여준 걸음은 사실 그렇게 인상적이진 않았었고요. 이걸 왜 제가 이 직접 만난 코스에 말씀을 드리냐면 김동수 기수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대로 이제 팩트만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는 좀 끄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번에 조교할 때는 말이 끌지를 않더라. 근데 과연 이게
말이 어느 정도 수능을 하고 좋아져서 안 끄는 건지, 아니면 말이 이제 퍼져갖고 안 끄는 건지, 자기들 판단이 잘 안 된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뭐 판단은 저희들 몫이겠죠. 근데 지금까지 스위트리 휴머가 보여준 경주력을 보면 끌어야지만 조금 더 스피드를 낼 것 같은데, 과연 안 끌고 탄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저는 어쨌든 간에 이게 뭐 바람이 불지 안 불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러니까 좋게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참고해 보시고, 뭐 이게 된다 안 된다를 평가한 게 아니니까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조교 때 변화가 있기 때문에 과연 그 변화가 얼마만큼 실전에 반영이 될지, 그리고 만약에 오마 스위트리 휴머가, 저는 뭐 배팅권에 포함시키지 않지만 정말 놀라운 모습으로 입상을 한다든가 우승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 놓아야 될 게, 스위트리 휴머라는 마필은 조교에서 끌지 않아야지만 선전을 하는구나, 이 부분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저 역시 이걸 기억해 놨다가 나중에 김동수 기수에게 스위트리 휴머를 물어볼 때 이 부분만 물어볼 겁니다. 이 마필은 끌지 않았을 때 성적을 내는구나. 반드시 기억해 놓으시고, 그냥 이렇게 한 번 듣고서 하는 게 아니라 경마부 한 달에 한 번씩 나옵니다. 이번에 또 한 달에 또 나와요. 참고해 주셨다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만나온 마필은 10경주에 출전하는 이부마 크레모아 파워입니다. 역시나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고요. 나 왜 이렇게 승부처에 자꾸 이런 얘기들 까주니? 나 병신같이. 어쨌든 간에. 자, 이번 크레모아 파워는 정말 놀라운 선전을 펼치고 있죠. 근데 경주의 내용을 보면 전부 다 깡바닥 추입입니다. 뭐 크레모아 파워란 마필이 순발력을 가지고 싸워왔던 마필이 아니라 깡바닥에서 정말 멋진 추입력을 보여주면서 최근의 성적을 기록을 했고요. 지난번에 크레모아 파워의 기선을 했던 김동수 기수는 당시에 뭐 마필 컨디션 나쁘지 않다고 했는데 경주 중에 이제 패출혈이 나요. 근데 이 마필이 우승을 차지하죠. 패출혈이 난 상태에서도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뭐 패출혈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은 추리를 해볼 수 있죠. 만약에 심했다면은 뭐 쌍커피 흘리면서 뛰겠어 말이. 적당히 패출혈이 난 건데, 어쨌든 패출혈이 나면 마사회 입장에서는 한 달간의 기승 정지를 줍니다. 무리한 운동 때문에 패출혈이 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간의 정지를 받았고 재주행 검사를 받고 나왔는데, 뭐 주행 검사는 참여타니까 의미가 없고 뭐 잘 뛰었으니까 지금 상태가 중요하죠. 김동수 기수는 좀 마필이 뭐라 그럴까요? 조교 때 보면은 좀 이렇게 깔아앉은 느낌이 좀 있다고 해요. 근데 원래 이랬대요. 그 마방에서는 원래 이랬던 마필인데 실전에서는 더 뛴다? 이게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크레모아 파워가 불안불안하지. 뭐 지난번에 패출을 낳았고 뭐 공백기를 가지고 나오니까는 이게 되냐 안 되냐를 상당히 좀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기수조차도 지금까지 크레모아 파워가 보여왔던 경주력, 실전에서의 경주력은 내가 알겠는데 조교 때에 이렇게 조금 뭐랄까 좀 깔아앉아 있는 부분은 그랬다 안 그랬다 그러니까 이게 판단하기가 뭐한 거예요. 패출혈 때문에 이 마필이 자기 몸을 살리는 건가?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필이 원래 조교는 그런데 실제로는 더 뛰더라.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걸 놓고 할 수는 없죠. 애매하니까. 뭐 기수가 조기에 봤는데 엄청 뭐 말이 뭐 미쳐 있고 막 이번에도 또 좋은 성적 날 것 같고 뭐 바닥에서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크레모아 파워가 우승할 수 있습니다.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굳이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면 이걸 충마로, 더더군다나 늦추입을 하는 마필을 충마로 놓고 승부를 할 만한 이유는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한 달의 메인 승부처예요. 이번 10경주. 이번 크레모아 파워가 현장 상태를 확인해야 되겠지만 뭐 체중도 봐야 될 거고요. 패출이었으니까. 이걸 놓고 가지는 않겠습니다. 뭐 포함을 시킬 수는 있겠지만 뭐 여차하면 뺄 수도 있고요. 요거는 충마가 아니라는 거 반드시 염두에 주시고, 내용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잘 결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직접 만나와서 코너는 정리하겠고요. 서울 경마, 일요일 경마 본 예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경마 1경주입니다. 경주를 1311마리 앞에. 난 1경주부터 우리 에이스 경마 사무실
사무실에서 조교를 보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뭐 이름 다 아실 텐데 김철호 위원이라고 철호 형인데 나이도 많으시죠. 조교를 굉장히 오래 보신 분인데 농담으로 그러시더라고요. 야 대건아 일경제 뭐 잡냐 너? 예상각기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뭘 잡아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토요일 경마 예상을 잡고 있었는데 그 형님이 좀 더 빨리 경주 예상을 잡았겠죠. 일요일 경마. 조교 보시는 분도 이 편성이 얼마나 진짜 가간의 똥집인지 뭘 대가리 놔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나도 좀 애매했고. 그래서 일경주를 저도 한참 고민을 해봤는데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답이 없어 사실. 솔직히 말하면. 아니 이동국 기수의 크레이지 키는 지난번에 선입권에 가담해서 버티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아니 이렇게 잘 타다가도 죄송합니다 이동국 기수 그러다가 또 입상권에 실패하는 경우가 워낙에 많잖아. 내가 이동국 기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답답한 거야 내가 진짜 이럴 때는. 말에 걸음이 터져서 진짜 온 건지. 당시에 솔리드라는 마필이 인기마였을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주행 악벽이 심하니까 난 이거는 못 사겠다. 1번, 2번 대끼리 맞고는. 그래서 매니그랜드를 놓고 하는데 이걸 뺐네. 6번 크레이지 퀸을 빼는 바람에 524.4배를 놓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인기 1, 2위 중에 2위를 빼고서도 못 맞춰서 굉장히 억울했어요. 3조야 또. 정말 33조 씨. 알다가 모르겠어. 검증 무대겠죠. 3번 크레이지 퀸이 띄워준 걸음만을 놓고 본다면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인 건 맞습니다. 욕먹겠는데, 이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약간의 불안 요소, 그러한 불안 요소 때문에, 이걸 놓고 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이 좀 있고요. 8번 장군의 시대는 이전의 경주력을 보면은 2월 3일날 경주력에서 문세영 기수 기승시켜놓고 무조건 앞장을 까려고 했죠. 그래서 앞장 깝니다. 앞장을 나가는데, 결국은 그거는 조차도 무뎌졌기 때문에 뒷심은 없구나 이런 생각은 좀 들고요. 당시도 줄량주로였었는데 근데 뭐 편성을 보면 뭐 3번 크레이지 킹과 8번 장군의 시대 정도가 선행형이지 1번 소환마비도 있지만 이러한 나피들이 과연 얼마만큼의 경주력을 보일 수 있느냐가 8번이 선행을 이끌고 4번이 그걸 압박을 한다 아니면 4번 8번이 비비고를 안 한다 이러한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죠. 좀 불안 요소가 있고요. 가장 재밌게 보는 마필이 송환마비인데 이 마필은 제가 누누이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채찍을 못댔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채찍을 대기만 하면 되는 방향으로 기우니까 말이 주행을 똑바로 못하죠. 그래서 단 한 번의 입상이 1번 게이트에서 선입권에서 최적 전개하고 버틴 거리입니다. 채찍을 최대한 늦게 되고 그 이후에 최근에 정말 인기가 실리고 졸전 중에 졸전을 치고 있는데 채찍을 댑니다. 근데 채찍에 대한 반응이 예민한 게 아니라 걸음이 안 나오죠. 그래서 오늘 조한별 기수를 만났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채찍은 잘 맞아? 그랬더니 이제는 채찍은 잘 맞아요. 근데 자기가 탔던 예전에 그 경주력은 사실 조교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출마 투표를 하기 전이고요. 출마 투표를 딱 했더니 어라? 1번 게이트네. 그러니까 얘가 지금까지 이혁 기수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혁 기수가 탔던 최근의 경주에서 이혁 기수는 이 송환마비를 좋게 표현하진 않았습니다. 글쎄요, 뭐 경쟁력은 있겠지만 뭐 말이 아주 뚜렷한 말은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한별 기수도 솔직히 좋게 평가한 건 아닌데 왜 이마피를 한다고는 좀 주목하고 있느냐. 조건이죠. 조한별 기수가 조교 때라든가 아니면 출마 투표하기 전에는 계속 이마필은 12번, 11번, 11번 계속 외곽에서 삽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닭질이었죠, 완전히. 어떻게든 좀 위로 붙여보고 하려고 했는데 안 되죠, 그게. 자, 빠른 마필이 일치월장하게 빠르지 않아요. 4번, 8번이 빠르고 1번 게이트 2점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밀고 나갑니다. 어떻게든. 그게 조한별 기수가 해야 될 일이죠. 이 마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조한별 기수 오래 탔어요, 이거. 그래서 1번 송환바비는 솔직히 내용적인 부분이나 이런 걸로만 본다면은 녹화할 수 없는 마필이지만 한번 노려볼 만한 가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마 선샤인 마린이 창고 타는 한 발이 조금 더 나은 마필이고, 온마 빛나는 루비는 매번 쥐어짜고 있죠. 지난번에 착차 없는 순위권이었기 때문에 시정적 기수의 교체가 조금은 도움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7번과 외채광공주는 조상번 기수는 원래 지난번 데뷔전 때 좀 외삭기가 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외삭기가 조금 더 잡혀지면서 다듬어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확신은 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10번 풍문으로는 매번 인기가 시리고 졸전인데 이제는 더 이상 추천해 드린다는 게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이건 그냥 근본이 이게 다구나 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1경주는 정리 잘 안 되는 경주예요. 사실 띵걸음이라든가 보여준 걸음을 본다면 3번 크레이지 퀸을 놓고 하는 게 정석입니다. 지난번에 입상을 진짜 우연치 않게 했다고 하더라도 뭐가 있어 말이. 근데 불안한 거야. 근데 불안해. 왜? 우연인 것 같아서. 말이 한번 미쳐갖고 뛴 것 같아서. 검증은 안 됐으니까. 어쨌든 현장에서 뭐 3번 크레이지 퀸 너무 뭐 나한테 윙크하면서 형 나 대가리야 이러면은 뭐 그럴 일 없겠지만 4번을 놓고 하겠지만 우선적으로는 1번 송한 바비를 어찌됐든 간에 한번 노려보고 싶다 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체크를 해놓으세요. 1번, 2번, 4번, 5번 7번까지 7번, 8번까지 6마리 얘기했다. 하여간 1경주는 대단히 어려운 경주입니다. 예상가한테도 어려운 경주인데 여러분들한테도 뭐 그냥 인정하면 되지 4번 이렇게 판하면 참 편한데 인정이 안 돼. 저 말은 항상 현장에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만 2경주 넘어갑니다. 한달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12마리의 마피들이 출전했습니다. 한달 첫 번째 메인 승부처. 일단은 뭐 걷어낼 거 있으면 걷어내야 되는데 가장 불안하게 보는 마필이 한 마리가 있어요. 인기권에. 2번, 4번, 6번, 11번, 10번도 팔리나요? 이러한 마필들이 있는데 이 중에 여러분들의 관심을 상당히 많이 받는 마필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이 마필은 능력이 크게 좋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미쳐있어 뛴 건데 경주의 조건이 좋았던 거지 능력이 변화가 와서 저는 그렇게 뛰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가 배팅할 만한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을 안 드린 마필들 중에서 한대건이가 가장 노려보고 싶은 마필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얘만 오면 이건 대형 사고예요. 바닥배당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 공격적으로 내가 99 한번 노리고 엑시 한번 미친 척 하자. 이거 놓고 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한대건이가 이번 경주에 메리트 있게 보는 마필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반드시 한번 노려보고 싶어요. 현장 컨디션 점검한 다음에 99 마필, 배당의 마필을 한번 과감하게 한번 노려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경주 제가 직접 만나서 코너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루킹굿 내용은 괜찮아요. 김동수 기수도 말도 괜찮다고 했으니까 그런 건 참고해 보시고 과연 한대건이라는 예상가가 이경주에서 뭐를 노리고 있느냐 이걸 한번 참고해 보신다면 의외의 성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주 한대건 첫 번째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서경만 상경주 넘어갑니다. 이어지는 한대건 두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11마리 앞에들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 목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목감기를 한 2주 동안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의사가 목을 쓰지 말래. 아니 뭐 예상가가 목을 안 쓰면 뭘로 그러면 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수화를 할까? 이렇게 2번 3번 이거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쓰고 있는데 방송을 찍다 보니까 너무 흥분해서 말을 좀 세게 하다 보니까 너무 안 좋아 지금 목이. 뭐 내일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소리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이해해 주시고 두 번째 메인 승부처예요. 1300m 11마리 마필들. 재밌는 마필이 있어요. 좀 공개해드리면 8번 백색깔로 칩니다. 이 마필이 그래도 입상하고 3착하고 입상하고 이러면서 걸음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인기 2기마를 팔릴 때 이걸 또 추천해드렸어요. 근데 말이 좀 이상하게 뛰죠. 보면 잘 물고 가. 그러다 갑자기 뒤로 빠집니다. 그러고 나서는 졸전이에요. 그래서 말이 안 좋았다 어쩌고 저쩌고 참 얘기들 많은데 답이 나왔죠.
왜 못 뛰었느냐? 팔번 백색 강체가 그림자를 보고 놀랐다고 합니다. 코너에서 이제 드리워진 뭐 전광판의 그림자라든가 뭐 이런 것들의 그림자에 마필이 바닥에 뭐가 있는 줄 알고 그걸 피하려다가 말이 늦어진 거예요. 참 재밌죠, 그런 거예요. 경주 마들도 살아있는 동물이다 보니까 겪어보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물에 대한 겁이 있는 마필들이 있습니다. 백사강제는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난번에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안 그러는 법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뭐 그건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김효정 기수가 정말 말을 그런 것들을 알고 타기 때문에 잘 피해서 타야죠. 예. 그 방법밖에 없어요. 아니면 야간경만 하든가, 야간경만 할 때 나오든가, 다 깜깜할 때 나오든가, 아닌가? 한 2시나 3시에 나와야 되는 건가? 어쨌든 간에. 김효정 기수를 만나보면 상태는 이상 없대요. 지난번에 그림자에 놀라면서 졸전인데 상태는 여전히 좋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는 배팅권에 가져갈 겁니다. 예. 8번 백색강치를 놓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후차권으로 가져갈 용의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경주예요? 한대관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제가 어떤 마필을 공략을 하겠다는 것까지 공개해드렸습니다. 자, 과연 한대관의 충마가 8번화 백색 광채냐 아니면 한대관의 다른 노림수를 가지고 있는 인기권이냐 비인기권이냐 이런 모든 전반적인 부분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7번화 메이슨이 팔리는 거 보면은 웃음밖에 안 나와요. 이게 됩니까? 7번화 메이슨이라는 마필이 여기서 들이댈 수 있는 전력이에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7번화 메이슨은 제가 잘라드릴게요. 그냥 방송에서. 안 됩니다. 이 마필은. 이 사이즈에서 들이댈 수 있는 마필이 아니에요. 메이슨은 지난번에. 정말 약한 편성에서 선행 나가서 억지로 버텨서 오마신차? 그것도 선행이니까 가능한 거지. 얘가 선행을 나갈 수나 있습니까? 이번 경주에? 아무도 장담할 수 없죠. 발주가 빠른 마필이 아닙니다. 7번 메이슨은 시원하게 걷어내고 한대건 항구를 하겠습니다. 8번 백색강체에 대한 사연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 경주에 이어서 하는 한대건의 연달아 승부처입니다. 엎어치기 승부처죠. 이 경주, 상경주 만약에 주력 적중으로 좀 짭짤하게 먹었어. 그냥 집에 가. 돈 땄으니까 집에 가라고. 노름판에 허구한 날 앉아있으면 내가 좀 더 딸 것 같죠? 안 그래요. 돈 땄을 때 일어나는 게 정말 현명한 겁니다. 저 경마 20년, 30년 했어요. 좀 더 따보겠다고. 이미 딴 거 다 잃고, 그리고 좀 더 따보겠다고, 엄청나게 딸 것 같죠? 안 그러더라고. 제 매출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상경구 듣고 돈 땄다고 집에 가버리면, 제가 후반부에 남아있는 3개의 승부처, 이거 다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병신 같은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호주머니를 빵빵하게 채워서 오전장 이상경주하고 오후에 꽃구경 가시고 가족들과 맛있는 거 드시고 친구들과 소주 한잔 빨고 이러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때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서울경마 상경주, 이경주 이어서 하는 엎어치기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4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로 1708마리 마필들. 뭐 대가리 서 있죠. 능력이 뭐 대단한 마필은 아니지만 어쩜 이렇게 자기한테 유리한 편서 골라냈는지 7번 라온세나가 가장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마필 아닌가. 지난번에 1번 게이트에 선행 가니까 뛴 건 맞습니다. 뭐 선행을 가지 말라는 법은 없고요. 부담장이 좀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부담이 되는 건 맞지만 이 마필은 따라가는 전기에서도 한 발을 썼던 마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거 없을 것 같아요. 7번은 그냥 뭐 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상대도 좀 정해져 있죠. 3번 패스트 패션이 가장 유력한 상대마라고 할 수 있는데 뭐 뛰었다 안 뛰었다 기복이 좀 심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개가 일단 유리해요. 지난번에 뭐 개느빨하고 말이 좀 들리고 막 막히고 별지랄 연병을 당했습니다. 쥐어짜면 또 올라와요. 재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경주에 사업만 놓고 본다면 이게 혼합 4등급 경주긴 하지만 국산마라고 해도 상대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입니다. 베스트 패션 관심 가져보시고 6번 맹주는 지난번에 선행까지 나서면서 강공 의지를 보였지만 결국은 절미가 잡혔죠. 그래서 저희가 그랜드 돌풍의 금화올섬 주력 한방 막권으로 메인 승부처로 적중을 성공했던 경주입니다.
뭐가 팔렸더라? 이게 카일라스 댄서라고 김용구 탄 게 팔렸는데 10원짜리 하나 사지 말자.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렸었던 경주에서 기억이 나는데 일단 고개를 쳐들고 있죠. 그 지난번에 또 선행까지 가서도 그걸 미리 한다면 착차가 많이 났어요. 5마신, 2마신이니까 7만이 정도 난 건데 별로 이렇게 느낌이 좋은 마필은 아니에요. 편성은 잘 골랐지만 과연 얼마만큼 걸음을 다시 내줄 수 있을지 선행도 못 가는데 그게 문제가 될 것 같고 사실 이러한 마필들은 그냥 지우는 게 속 편하죠. 6번 맹주 같은 마필은 좀 지우고 공략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2번 프라우드 샘록이라든가 3번 마이티빙, 8번 사이먼 리치 이런 마필들이 이병권인데 프라우드 샘록은 원체 느리죠. 늦추입을 하는 유형이다 보니까 그 타이밍 잡기가 애매해서 오히려 1700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뭐 뛰어봐야지 아는 거니까. 마이티빙도 선두권에 가담을 한다면은 못 올라가면 끝인 거예요. 그런 맥락으로는 배당을 조심할 필요 있겠고요. 엄마 에비보컬스가 밋밋해요. 근데 뭐 서인석 쪽에서는 뭐 이게 분할이 돼서 경주가 분할이 돼서 조건이 나아졌다. 그건 맞습니다. 원래는 이경주 편성이 아니라 분할이 되면서 에비보컬스가 조금 더 약체 산단 편성을 만난 건 사실인데 말이 좀 밋밋하게 뛰니까 뭐라고 평가를 못 하겠네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좋게 보질 않아요. 예.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뭐, 그대로 전해드리면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런 표현이죠. 예. 에비보컬스가 편성이 약해져서 오히려 괜찮을 것 같네? 정확하게 얘기 안 해. 예, 이렇게 툭 던져놓기 때문에 내용은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락이 떠들었는데 7번, 4번 한 방밖에 안 보인다. 난 4경고 7번, 4번 한 방 때릴래 그냥. 예. 참고해보세요. 제가 전해드릴 수 있는 내용은 거기까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설금은 5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리 1200이고요. 8마리 아필들. 일단은 뭐 강축은 서 있죠. 6공학 개나리송. 잘 뛰고 있어요. 왜 지난 1700에서 삽지거리를 했는지는 뭐 기승자만 알겠죠. 문세영 기수만 알 것이고 김용기 기수가 지난번에 걸음을 또 자체 이끌어냈고 또 되니까 또 문세영 기수 홀라당 바꿔서 용군이가 잘 샀는데 또다시 문세영한테 돌아왔습니다. 뭐 선행도 할 수 있고 상대도 약하고 뭐 나무랄 데가 없네요. 이거 개나리송은 뭐 충막감이고요. 후차권에 한 3마리죠. 1번, 3번, 7번인데 1번 머니 대륙이 조금 더 낫다고 봐요. KT의 여권도 낮고 최근에 좀 수성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이 머니 대륙은 항상 뭐 조교대 나쁜 모습을 보여준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끝걸음을 내죠. 이런 마필들이 끈끈하게 뛰었을 때 의외로 좀 더 안정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되고요. 3번 뭐 그린케이는 워낙에 오락가락하니까 지난번에 혼합군 경주에 가서 탄력이 없지도 않은데 왜 위즈레이나 같은 마필에게 지는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워낙에 약체들한테 걸음을 줬다는 게 좀 깝깝하더라고요. 예. 뭐 걸음은 안 나온 건 아니고. 스위트리머는 말씀을 드렸죠. 제가 워낙에 끌지 않는 조개 때 모습을 보여줘서 판단을 못하고 있다. 근데 그 부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끌지 않는다고 했는데 조개 때 이번에 만약에 좋은 성적을 낸다면 저 스위틀리 히머는 조개 때 끌지 않아야지만 실전에 더 띄워주는구나. 이걸 기억해 놓았다가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김동숙 기수에게 나중에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7번 에이스 트리플은 지난번에 상대가 원체 약했죠. 뭐 피렌체 힐이 그렇게 센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둬준 성적일 수 있는데 뭐 전개가 워낙에 자유로운 마필이라서 무시하기도 좀 그렇고. 근데 배당은 참 먹을 게 없다. 6번을 놓고 1번, 3번, 7번인데 6번, 1번 쪽에 포커스를 좀 더 맞춰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설계만 6경주 넘어갑니다. 한 달에 승부처고요. 말에 뭐 8마리밖에 안 뛰는데 뭔 승부를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단 대가리가 뭘로 팔지 모르겠습니다. 그 축마가 뭘로 팔릴지 모르겠어요. 6번마 문학의 전사로 팔릴지 8마 대군의 검으로 팔릴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두 마필의 약점이 있죠. 6번 문학의 전사는 바깥으로 기댐을 지난번에 보여줬고 추임마들이 올라오는데도 탄력을 안 보이고 있어서 기록도 형편없었고요. 이게 정말 좋은 말인가? 박재호 쪽에서는 이 문학의 전사에 대한 그 아쉬움이 있습니다. 워낙에 9천만 원의 고가에 도입이 된 마필이기도 하고 앞으로의 보여줄 걸음들이 더 있다고 뭐 9천만 원 주고 사왔으면 당연히 뭐 그런 생각을 하겠지. 근데 실전에서 뛴 걸음을 보면
별로? 인식이 별로 안 돼, 말이.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뭐, 이번에도 못 뛸 만한 막 현상은 아니지만, 이거를 놓고 한다? 그건 아닌 것 같고. 8번 대군의 검은 매번 좀 들어누워 있다가, 한 발을 쓰는 마필이었었는데, 지난번 레이스가 원체 잘 풀렸죠. 재갈을 빼고 혁근을 묶으면서 걸음이 나아진 건지. 밀어서 선입권의 마필들을 다 잡아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차라리 이 마필이 충마로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6번과 8번, 아니면 7번까지 이 세 마리의 마필들이 도전권이긴 하지만 출전 두수가 8두밖에 안 되는데 불구하고 한대건은 이번 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삼았습니다. 자, 그럴 만한 데는 이유가 있겠죠. 한대건이가 충마로도까지도 언급해드리고 놓고 싶은 마필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한대건한테는 좀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이 마필은 사연이 있어요. 자, 그 사연을 가지고 한번 한대건 6경주를 승부해 볼 수 있습니다. 말 8마리밖에 안 나온다고 배당 안 나오는 거 아닙니다. 말 8마리밖에 안 나온다고 해서 적중하기 쉬운 거 아닙니다. 말이 6마리가 나와도 틀린 게 경마예요. 자, 한대건이가 이번 6경주 정확하게 짚어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자, 한대건의 6경주 세 번째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7경주로 넘어갑니다. 1700m 타고요. 9마리의 마필들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큰 능력마들의 경주가 아니라 어느 정도 우위에 드러나 있는 경주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아마도 당일날 현장에 가시면 이번 라온 제왕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관심을 보여줄 것 같아요. 뭐 지난번에 못 뛴 걸음은 아닌데, 제가 항상 이 마필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마다 믿을 수 없는 마필?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문세영 기수나 이혁 기수에 이어지는 계보에서 이 정도의 걸음을 보였는데 부담 중량은 계속 올라가고요. 원하는 대로 경주를 풀려고 하면은 발주가 빠르지 못하다 보니까 중간에 밀고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게 타이밍이 잘 맞아 떨어지면 참 좋은데 최근의 경주에서는 정말 쥐어짜고 입상이고요. 여력도 크지 않았었는데 뭔가 이 한계치에 다다른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말 라온 제왕을 충마로 놓는 것은 좀 불안한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더 보여줄 걸음이 있는 마필은 아마 스페이드 메시가 아닌가. 지난번에 가보풀킨 이 마필을 놓고 저희가 11.3배를 적중에 성공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가보풀킨은 왔다. 이거는 문세영이 기승했기 때문에 분명히 바닥에 누워있지 않는다. 정확하게. 그리고 올라오죠. 그래서 성공을 했고, 스페이드 메시가 그걸 따라가면서 보여준 끝걸음은 상당히 끈끈했습니다. 꾸준하게 뛰는 모습을 보였을 때 지난번 경주에서 뭐랄까요, 변화된 모습? 원래 이 마필이 3월 24일날 상코너 지점에서 바깥으로 기담 때문에 주행심사 처분을 받아요. 바깥으로 좀 기대서 주행이 안 됐었는데 이제 그런 모습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니까 안쪽에 처박아 놓고 뛰면 걸음이 더 나오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번만 라온 제왕이 지금까지 여력 없는 이 성적을 냈다면 스페이드 메시는 조금 더 능력 있는, 걸음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충막감으로는 4번을 놓고 해야 되지 않나. 물론 뭐 2번을 놓고 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못 들만한 마필은 아니니까요. 근데 저는 4번을 놓고 공략을 해보고 싶고, 7번 인디언 보스는 그냥 몰로 기수가 무서워서 잡은 거고요. 8번 매니스피드도 지난번 편성에서는 왔었어야죠. 뭐 거탑, 강폭주행 이런 나피드가 3마신 차이가 났다면 매니스피드는 아직 준비가 덜 된 거예요. 물론 지난번 경주 이후에 나름대로 준비도 열심히 하려고 해서 신기파라는 마피가 병합도 하고 하는데 이건 검증이 되기 전까지는 너무 과도하게 힘을 실을 만한 마피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천수만세도 마찬가지. 오마 달순이는 지난번에 3차를 했지만 늑발동이 걸린 상태에서 한 10마신 차이가 났기 때문에 편성도 약했었고요. 크게 의미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서울경마 7경주는 3번 스페이드 메시의 2번만 라운저. 이거 한 방으로 끝나도 할 말 없어요. 능력으로 끝낼 수 있고요. 7번, 8번, 9번 이런 앞에들은 3복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근데 2번만 라운저는 왠지 모르게 내키지 않는 마필. 별 능력이 없어 보이는데 자꾸 들어와요. 일단 4번, 2번, 4번 놓고 7번, 8번 이런 앞에들을 우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서경은 8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를 1312만에 합니다. 한달에 일요일 경마에
최대 메인 승부처죠. 더바가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경주로 1600m 레저럴파크 부산 경남 풍납 4등급 제3 번째 큰 경주입니다. 한번 경주 들어박이 이 정도 편성에서는 충분히 입장권을 지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바 빅토리는 앞뒤로 걸음을 타내기가 쉽지가 않지만 상태는 무난하고 볼 수 있겠습니다. 3번 놓고 6번 7번. 7번 비바 빅토리였습니다. 경주로 2000m 국구라 경마장 기념 경주 부상만 6경주입니다. 1번 월드데이는 선행을 가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안쪽 게이트에서 선행을 추가 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오마 100만 박값이 정말 많이 생겼습니다. 19조에서 1도만 월드데이와 함께 정말 집중하셨는데 1번 놓고 5번 주죠. 1번 5번 두 마리 앞섰고 그 지금 시간이 11시 20분인데 문자가 들을 게 없냐 더럽게 많이. 이거 좀 물어보는 예상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고맙습니다. 지금 문자 신청하는 거 좀 하고 더바가 메인 승부처 할게요. 3일 신청하는데 얼마인가요? 모르시나? 4만원입니다. 4만원. 싸죠? 하루 하면 2만원, 3일 하면 4만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야? 자,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요. 12마리 아피들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일단은 서소원 기술을 만나왔는데 반지 함성은 상금 벌 거 좀 비싸고 좀 타워달라고 농담을 했다는데 뭐 서소원기술 워낙 잘 타는 기술 또 보여준 걸음이 있으니까 뭐 안 될 거 없다고 보시는데 과연 이걸 놓고 해야 됩니다. 서소원 기수가 상대방을 보는 맛들은 바로 심한 바람을 그리다 했어요. 너무 솔직하게 얘기했네요. 서소원 기수 만났어요. 서소원 기수가 반지 함성을 타면서 거기 뭐 바람을 그리단가? 이게 상담은 아닌가요? 이렇게 기어뚱했었는데 저는 상담은 아니라고. 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5번과 11번 이 두 마필 중에 한 마리는 부러졌습니다. 왜? 뭐 그거 다 얘기해주면 내 거 음성 안 들을 거 아니야. 네. 그래서 한대건은 이번 경주를 더바가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했고요. 두 마필 다 동반 자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마어마한 배당이 나오는 거죠. 그 틈을 노리고 한대건의 배당만 하나 얻어 가십시오. 자, 한대건 그 마필 하나로 이번 일요일 경마에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한대건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서승기수 만났는데 오면 반지함성 말 좋대요. 반지함성의 상대방 바람을 그리다 아닙니까? 서승기수가 얘기를 했어요. 이런 방송 찍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직접 만나고 듣고 왔지만 제 한대건이라는 예상가의 겐토로는 5번과 11번 중에 한 마리는 부러졌습니다. 5번, 11번도 동반 자산할 여지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자, 배팅할 만한 값어치가 생겼죠. 과연 한대건이가 어떠한 나피를 충분하게 벗은 바람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자, 한대건 더바가 메인 승부처 8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9경주입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경주고요. 코리안 더비로 치러지는 오늘 1등급이 아니죠. G1 경주. 상금이 어마어마하죠. 4억 5,600만 원인가요? 네. 어마어마한 상금을 주는 경주. 많은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되고 있습니다. 뭐가 좋다, 뭐가 안 좋다. 뭐 평가 다 해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싸워왔던 상대들하고의 경주가 아니죠. 새로운 상대들을 만났고 그 안에서 이마필이 얼마만큼 경주를 발휘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액면으로 본다면 13화 글로벌 축제가 지난번에 원체 부산까지 내려가서 대한말을 8마시 넣겠습니다. 그러니까 난 오래간만에 대상경주에서 우승을 했던 기수가 제어하고 들어오는 거 정말 오래간만에 봅니다. 그만큼 여유가 남았다는 거예요. 정말 글로벌 축제가 이렇게 대단한 마필이었었나 저도 다시 한번 평가를 하게 됐던 경주인데 뭐 아마도 현장에 가시면 압도적인 인기 1위일 것 같아요. 근데 좀 아쉬운 게 13번 게이트를 뽑았다는 게 아쉬운데 뭐 지난번에도 10번이었는데 뭐 그건 큰 문제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띵 걸음만 놓고 본다면 지난번 대상 경주에서 너무나도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던 글로벌 축제를 빼고 공략을 한다? 이건 쉽지가 않죠 사실. 근데 뭐 대상 경주는 그랬던 말이 또 졸졸을 치기도 하니까 뭐라고 좀 그렇긴 그렇고 다 설명해 주려니까 깝깝하다. 내용 좋은 것들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고 있는 마필만 말씀을 드릴게요. 글로벌 축제는 분명히 인정이 될 수 있는 마필이고요. 근데 이걸 놓고 할지는 좀 고민이에요. 일단은 이번마 도끼블레이드와 오마 원더풀 플라이 이 두 마필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8조에도 두 마리 동반 출전시켰는데 좀 냄새가 나고요. 10번마 심장의 고동은 4콘에서는 삐지죠 말이. 그 삐지는 것만 없다면 이동화 기수는 내심 기대하고 있어요. 전 이게 이 정도 능력이 있나? 코리안 더비에서 이걸 먹을 정도? 솔직히 의심했거든요. 근데 정말 이 마필 좋은가 봐요, 지금 상태가. 너무 까졌나? 뭐, 좋지 뭐. 난 이런 대상 경주에 나와서 기수들이, 아유, 내 말이 되겠어요. 이건 쓰레기라고 봐요. 내 말이 아무리 동말이라도, 들이대 봐야죠. 붙어봐야죠. 이겨야죠, 내가 가서. 그런 자신감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동화 기자 그런 얘기 할 때, 이동화 참 멋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말도 좋았으니까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지금 뭐 강원포스도 1400m면은 무시 못하죠. 지난번에 1400m. 이 대왕마와 원더풀 플라이랑 뛸 때 강원포스의 걸음도 결코 나쁘지 않았습니다. 1400랑 무시 못하고. 시모 트루킹도 뭐 물론 검증은 내봐야겠지만 최근에 수성은 상당히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시오만 뭐 글리터도 나름대로 뭐 19조에서 놀러 온 것 같지는 않고요. 프리시드가 지금 못 올라와서 좀 안타까운데 어쨌든 뭐 글리터도 놀라운 것 같지 않은데 보여준 거는 반신반의예요. 뭘 놓고 할 것이다. 시전만 글로벌 축제를 놓고 할 것이다. 뭐 이모 도끼블레이드, 오마 원더풀플라이, 10번 심장의 고도 이런 것들을 놓고 할 것이다. 10번 가운포스 놓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재밌어요, 은근히. 근데 시전만 글로벌 축제가 사실 지난번 대상 경주에서 너무나도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제가 예상가라면 13번 글로벌 축제를 놓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까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필 꽂히면 다른 건 없고 부르려고 현장 예상을 참고해 보십시오. 문자가 자꾸 오니까 잠깐 보내고 할게요. 자, 서울경마 10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는 1900이고요. 12마리 마필들이 출전했습니다. 한대건의 일요일 경마의 마지막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네. 4만원 입금해 주셨네요. 감사드리고요. 문자 하나 보내고 할게요. 너무 적정한데요? 나도 먹고 살자, 씨. 고달당하는 거니까. 그 얼마나 착해, 씨. 미리미리 신청하고 하니까. 오늘 목요일이야. 지금 밤 11시 반이야. 11시 반까지 이렇게, 여기 혼자 앉아갖고 이렇게 떠들고 자빠진 거야, 내가 지금. 미리미리 신청해, 미리미리. 좀 아침에 그 사람 썰레발 좀 치게 말고, 하지 말고. 자, 서울경마 10경주. 한자는 마지막 메인 승부처. 경주거리 1900입니다.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전했고요. 한자는 마지막 메인 승부처예요. 한자는 직접만 나와서 코너에서 말씀드렸던 이모 크레모와 파워가 지난번 폐출혈 이후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설명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충만 따로 있어요. 뭐 1번, 4번, 5번, 뭐 9번, 12번. 이런 마필들이 좀 한대건이가 주목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체크해 놓으시고요. 1번, 4번, 5번, 9번, 12번. 뭐 다 팔리는 마필이니까. 어차피 팔리는 마필들이니까 이 안에서 충만 선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과연 한대건이가 어떠한 마필을 충만을 놓고 공략을 할 것이냐. 이게 아마 이번 경주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마필을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모르는 게 있고 한대건은 아는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주를 승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한대건이 알고 있는 정보가 됐던 내용이 됐던 여러분들 사가십시오. 날로 먹지 마요. 한대건의 음성정보 한 통화 들어주시면 한대건이 거기에 맞게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마번 한번 시원하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고요. 10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11경주입니다. 11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약간은 좀 우열이 드러났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1번, 3번, 5번, 10번 4마리 앞이라도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 1700m에서 초인 볼트는 정말 닥지거리도 이런 닥지거리가 없습니다. 여기서 깨질 만한 마필이 아닌데 1700은 아니었나? 뭐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는데 말도 베스트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사이즈로 봐야 되는 것 같지. 그러니까 얘를 놓고 하자니까 좀 찝찝한 맛이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도 의심을 했었는데 내가 적중했나? 기억이 안 나네.
금순이 놓고 했구나. 내가 입시에서 못 맞췄구나, 이거. 어쨌든 못 맞췄어요. 1번 로로보썸은 기승전회가 바뀌었습니다. 박태영 기수 바뀌었는데, 최근에 김동수 기수가 탈 때에도 이만필은 컨디션이 나쁘다는 얘기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다 괜찮다라는 표현이었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전에서 졸전을 치른 거예요. 아직까지는 뭐 너무 못 뛰니까 버리고 싶은 마필은 아니고요. 박태정 기수가 또 이런 마필을 쥐어짜는 데는 또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3번 백투백은 최근에 이기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 여력이 없었죠. 끝걸음 한 발을 딱 잡아내는, 그거 한 발을 잡아내는 모습이었는데 부담重量이 57kg예요. 찝찝하죠. 가서 깨질 여지도 분명히 있고요. 5번 머니치프가 승급 전에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이 모래에 대한 반응이 원체 안 좋습니다. 모래만 맞으면 이제 지랄 연병을 하고 안 뛰니까 항상 그것 때문에 성적이 생각보다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승전 전반 100m, 200m에서 모래를 피한 상태에서 올라오는 끝걸음을 보면 의외로 빠릿한 경우가 많죠. 모래를 딱 안 맞았을 때. 이걸 모래를 맞고 안 맞고의 차이가 너무 커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기권은 1번, 3번, 5번, 10번이 맞는데 이 네 마리의 마필이 모조리 다 한대건한테는 크게 믿음을 주고 있지 않는 거예요.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노리고 싶은 마필이 한 마리가 있는데 이게 너무 안 팔리니까 뭐라고 언급을 못 하겠네. 이경주는요. 제가 뭐 인기권의 마필들은 현장에 가서 컨전을 볼 것이고 한대건이가 노리고 싶은 마필 한 마리가 있는데 배당권이에요. 그 마필은 현장에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이거 말실수하면 또 안 될 것 같아요. 서울마 12경주 현장 예상을 좀 참고해 주십시오. 1번, 3번, 5번, 10번 네 마필이 능력, 보여준 능력으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지만 솔직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이 있다. 11경주는 한대건과 함께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일요일 경마 예상을 마치겠고요. 제가 부산 경마를 녹화를 안 했어요. 부산 1경주, 6경주 승부를 할 건데 부산을 녹화했으면 보여주면 좋은데 나 힘들어서 못하겠다. 씨. 지금 일요일 경마도 1시간 넘게 떠들었어. 그냥 쉴래. 일요일 경마는 부산 경마는 현장 예상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승부자 공정하면 정리하겠습니다. 2, 3, 6, 8, 열. 2, 3, 6, 8, 열. 8경주가 더방하면 승부죠. 부산은 1경주와 6경주를 승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목이 좀 안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대건 오늘 잘했나요? 열심히 찍었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열심히 살겠습니다. 열심히 예상하겠습니다. 현장 예상 많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